네, 안녕하세요. 전 원더굴 라이프 행복전도사 전창지입니다. 오늘은 X6를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5개월 동안 이 차를 타면서 어땠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X6 30D 모델이고요. 앞모습은 보시다시피 우렁찬 멧돼지 한 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휠은 21인치, 정말 멋있는 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스포티어링으로 깎인 휠이 들어가 있고요. 장착되어 있고요. 포피 브레이크가 이렇게 모습을 비칩니다. 뒷모습은 쿠페형으로 이렇게 깎여 있는데요. 자, 이것 때문인지 뒷좌석이 굉장히 좁아요. 네, 예전에는 뒷모습이 너무 과도한 디자인이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이뻐요. 앞모습 뒷모습은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앞부분은 굉장히 이쁘시다고들 하는데 뒷부분은 조금 호불호가 갈립니다. 디자인은 여러분의 판단이고요. 네, 제 트렁크는 우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축구 동호회도 3개나 들어가 있어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캠핑도 제가 또 좋아합니다. 근데 트렁크가 너무 좁아요. 사실 모든 캠핑 장비를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또 마스크 예전에 공장도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홍보차 이런 샘플도 들고 다니고요. 그러면 트렁크를 한번 내려볼게요. 자, 이 버튼을 누르고 발로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야?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렇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발로 했는데 깜빡거리긴 해요. 너무 천천히 내려오는데요.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국산차보다 수입차가 오히려 이런 게 더 잘 안 됩니다. 네. 드디어 됐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정강이를 좀 많이 부딪혔는데 여기에 이런 부분에 정강이가 계속 부딪혀져요. 그래서 이거는 국산차보다 수입차가 훨씬 더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잘. 이 트렁크의 공간은 거의 승용차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K5나 K7의 트렁크 공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차박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정말 많이 좁아요. 그래서 뭐 패밀리카, 가족분들이랑 같이 타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X5나 7을 추천을 해드려요. 7도 X6랑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기 때문에 차라리 X7으로 가는 거를 저는 훨씬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앞좌석을 제가 너무 넓게 타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운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팔이 이 정도 오는 정도로 앞좌석에 앉습니다. 제 키는 183인데 앞좌석에서는 이 정도, 거의 타이트하게 앉아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면은 뒷자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뒷좌석에 앉아봤습니다. 거의 무릎이 닿을 정도라서 정말 이거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아반떼보다 좁아요. 딱 이렇게 앉으면은 정강이가 닿을 정도예요. 네, 앞좌석에서 뒷좌석으로 이렇게 넘어와 봤는데 천장도 거의 닿을랑 말랑합니다. 이렇게 제가 편하게 누우면은 이쪽이 계속 부딪혀요. 또 X6 쿠페형의 특징이 이게 뒤로 더 안 가요. X5 같은 경우는 뒤로 이렇게 각도가 더 넘어가잖아요. 이런 거는 소렌토에도 있는 기능인데 이 차는 쿠페형이기 때문에 등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정말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사실 그렇게 뒷좌석도 고급감도 없고 그냥 정말 이런 플라스틱에, 그리고 천장도 뭐 알칸테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일반 스웨이드예요, 스웨이드.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이뻐요. 불이 켜질 때 이런 식으로 켜지고요. 썬루프를 한번 작동을 시켜볼게요. 썬루프가 굉장히 좁습니다. 자, 뒤로 한번 열어볼게요. 네, 파노라마 썬루프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소렌토보다 훨씬 좁고요. 당연히 안전성은 훨씬 좋죠. 네, 문을 활짝 열었을 때도 썬루프가 이게 다예요. 이 공간이 끝이에요. 제 주먹 한 2개 정도, 3개 정도, 2개 반 정도 들어갈 정도, 이 정도밖에 열리지가 않습니다.
네, 이 차량은 X630D 모델이에요. 근데 가솔린 샀네?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차에 실제로 탑승을 해보면은 정말 조용합니다. 가솔린 느낌이랑 똑같아요. 물론 6기통 이상이면 디젤이 가솔린의 느낌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정말로 정숙합니다. 그래서 디젤 사셔도 돼요. 사실 살짝 핸들의 잔진동이 약간씩은 올라오긴 해요, 가솔린보다. 하지만 뭐 이 정도는 크게 느낄 수는 없다 정도라서 이 정도의 뭐 진동,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처음에 타면은 이렇게 컴포트 모드가 활성이 되죠. 컴포트 모드 배기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고,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소리가 조금 바뀌어요. 약간 더 저음이 약간 중후한 느낌이 나는 스포츠 모드.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이 스마트 뷰 버튼만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 차에 뭐 블루투스처럼 이렇게 찍혀요. 그래서 스마트 미러링, 화면 미러링. 자, 이거는 현대, 기아 이런 국산 차들에도 다 있는 기능이에요. 자, 스크린 미러링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을 차 안으로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음질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이 음질을 느끼실 수 있게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운드의 놀라운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운드의 힘을 제대로 느끼시려면 우선 이어폰을 착용해주세요. 이 차에는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음질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차에서도 음악을 주로 듣는 편인데 영화도 정말 자주 봅니다. 여자친구랑도 정말 야밤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영화를 보고 있으면 너무 분위기도 좋고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음질이 특히 이게 귀에 탁탁 오니까 아무튼 이 차량은 이것도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예요. 이런 오디오에 돈을 아끼지 않았다. 네, 제가 친구들한테 정말 장난을 많이 쳐요. 장난을 좋아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옆자리 체형에 맞게 바꿔줘. 네, 이때 다시 이거를 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 여기는 꺼지는데 이 버튼을 누르고 네, 이렇게 하면은 조수석이 앞뒤로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친구들은 믿어요. 옆자리 체형에 맞게 바꿔줘. 그래서 맨날 장난을 누구를 만날 때마다 치는데 다 믿더라고요. 워크인 디바이스라고 하죠. 네, 이 기술도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조금 더 고급차처럼 느껴지고 네, 현대기아에도 달려있어요. 뭐 K7이나 G70, 뭐 G80 이런 차들은 당연히 달려있는 기능이고요. 네, 이 계기판 같은 경우는 정말 장난감처럼 생겼어요. 이게 지도도 나오고 예전에는 BMW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사실 지금도 안 좋습니다. 좋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과속, 단속 장비 이런 거는 체킹을 다 해주더라고요. 근데 강원도병이라고 하죠. 제가 정말 뭐 성남이나 이런 데만 가도 이게 노 시그널 하면서 바로 꺼져요, 내비게이션이. BMW 오너분들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질병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귀찮아서 핸드폰으로 내비를 뭐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냥 타자마자 뭐 어디 찍고 바로 달려갑니다. 근데 가다가 노 시그널 딱 떠버리면은 굉장히 조금 막 짜증도 올라오고 바빠 죽겠는데 다시 핸드폰으로 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까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독일 차잖아요. 한국에 왔으니까 이해를 어느 정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센터페시아, 솔직히 벤츠랑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X6를 살까 아니면 벤츠 GL이나 GLE 쿠페를 살까. 센터페시아는 GLE 쿠페가 훨씬 이뻐요, GL이나. 하지만 이 크리스탈 기어봉 하나 때문에 저는 너무 만족을 합니다. 이게 스와로보스키의 크리스탈 기어봉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음악을 틀었어요. 네, 음악을 키우고 줄이고 다음 곡으로 넘기고 다시 이전 곡 그리고 끄는 것까지 네, 이런 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 차 사고 싶다. 근데 이런 섬세한 부분도 이 차에는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